1934년에는 코드만에 의해서 저희 이제 치료하기가 힘들고 정의하기 힘들고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45년, 93년 가면서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이제 시스템 오브 오스토페딕 메디슨이라는 이제 연구에서 많이 보는 책인데요. 여기서 significant restriction of both active, passive shoulder motion입니다. 즉 저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초음파에서도 그렇고 뭐 질문을 아까 주신 분도 뭐 레이브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초음파를 볼 때 항상 풀로 다 보지 않습니다. 왜? 저는 피지컬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초음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진 숄더가 나타난 원인을 이제 간단하게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 DM이나 사이로이드 디지즈, 그리고 세컨더리하게는 로테이터 커프 테어나 아스트라이티스, 텐디나이티스, 볼사이티스 같은 게 있습니다. 즉 환자에게 항상 저는 랩을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랩을 체크한 이유는 DM이나 사이로이드 디지즈가 있을 때 항상 많이 환자가 숨겨져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랩을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에피데미올로지는 40에서 60세 여성에서 논도미넌트 숄더에서 갑자기 어깨가 아파요. 나이트 페인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일단 프로진 숄더를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DM에서 30%에서 프로진 숄더 나타난다. 또 바이레트럴하게는 60에서 70%까지 온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DM 환자에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나서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하이퍼글라이세미가 올 수 있다. 두 번째로 반대편 어깨에 올 수가 있다. 언제든지 꼭 와라. 이거를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패서피지올로지는 저희가 초음파 볼 때 꼭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라코히메랄 리가먼트와 로테이터 인터발, 그리고 이쪽에 하이퍼트로피를 꼭 봐주시면 됩니다. 스테이지는 1, 2, 3, 4 스테이지가 있는데 항상 환자가 어떤 스테이지에 왔는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에서 일단 익스터널 로테이션만 있다.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으로 갔다. 다른 부분으로 간 거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는데 환자가 뭔가 불편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서드 스테이지구나.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로 해서 이제 반대편 어깨가 아픈데 예전에 내가 이쪽 어깨 아팠어요. 한 1년 반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네 번째 스테이지 어떻게 하시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초음파 시연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내추럴 콜스는 이게 위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 1년에서 2년 안에 좋아진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는다. 환자분들한테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해주셔야지 인터벤션을 받을 때 환자들이 항상 여기 어그리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클리니컬 심텀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는 점, 항상 이거를 패시브 액티브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이트 페인 그리고 델토이드 튜버러시 쪽 페인을 저희가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레디올로지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캡슐라 시크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로스코프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조심할 게 다음에 운동 치료할 때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언유스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왔을 때 즉 몇 개월 이상 환자가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주사를 주고 운동을 심하게 해요. 부러집니다. 자, 치료는 패시브 ROM은 항상 강조가 돼야 됩니다. 페인 컨트롤이랑 패시브 ROM이 되지 않으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낫지 않습니다. 인트라티큘러 인젝션 하고 이 부분 안 되면 다시 재발합니다. 엑서사이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다음에 잘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인젝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거는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슈프라스케플라 더블락 그 다음에 인트라티큘러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그레시브 트리트먼트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스트로스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터 인터발 릴리즈라고 캡슐로토미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MUA라고 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뺀 게 그러면은 이렇게 관절에 캡슐라이티스인데 물을 넣어서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스트로스코프 릴리즈를 할 때 릴리즈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매니플레이션을 했을 때도 저희가 매니플레이션하고 아스트로스코프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원하는 포인트가 찢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환자의 RM에 뭔가 제한이 오고 서브스케플라리스 테어도 오는 경우도 있고 바이셉스 서브럭세션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팔라브를 했을 때 환자가 뭔가 불편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니플레이션을 하려면은 인젝션을 하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니플레이션은 좀 더 시연하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가 환자를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 초음파를 환자 포지션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보기도 하는데 인젝션을 어디서 줄 건지 생각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환자 포지션이나 이 사람이 좀
니들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 그럼 포스테리어에서 항상 인젝션을 하고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인젝션 하다가 환자가 쓰러진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특히 환자를 인젝션 하는데 보호자가 뒤에 있다 쓰러졌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2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머리 찍고 가서 응급실 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젝션을 할 때 보호자는 되도록이면 드리지 마시고, 그리고 인젝션을 할 때 좀 무서워한다, 여자분이다, 좀 그러면 항상 포스테리어를 하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서페이스 아나토미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숄더에서 가장 위쪽으로 높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AC 조인트, AC 조인트에서 인페리어로 들어가서 약간 메디알로 간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만져집니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레터럴로 쭉 가면서 만져지면은 뭔가 기타 줄처럼 튕기는 게 만져지는데 인터튜비클라 그루브, 또 바이시프트럴 그루브라고 말을 하고요. 이쪽에서 저희가 항상 초음파를 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초음파를 볼 때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를 할 때 뒤쪽으로 약간 앵글져 있는 거, 아크로멘이 오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인젝션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보여드렸습니다. 초음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세팅을 항상 5cm 정도로 합니다. 5cm 정도 한 이유는 환자가 이렇게 씬한 경우도 있지만 좀 머스큘러하거나 아니면 좀 살이 찌거나 그랬을 때는 항상 다시 세팅을 바꿔야 돼서 그게 싫어서 저는 5cm으로 맞춰놓고 합니다. 50? 네, 50. 지금 50 맞춰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앉아서 합니다. 환자에게. 제가 앉아서 하는 이유는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초음파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자의 몸을 항상 초음파를 보도록 조금만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손의 포지션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손은 항상 슈피네이션을 해서 동축에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제가 이쪽 손을 항상 프리하게 놔둔 이유는 좀 이따 다이나믹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부분을 프리하게 놔둡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제가 초음파를 볼 때 인젝션을 할 때도 그렇고 포스테리어에서 하게 되면 환자가 쓰러지면 잡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아닌 장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먼저 만지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만져지는 거 지금 보이죠? 지금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보이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그리고 약간 내려가게 되면은 바이셉스 그루브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 바이셉스 그루브를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잡게 됩니다. 아까 이런 부분이 아나이소트로피가 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로즌 숄더에서 바이셉스 그루브를 볼 때 확인할 거는 프리즈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프리즈 한번 해주세요. 항상 저희가 포인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LT, GT, 그 다음에 바이셉스가 있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 서브스캐퓰라리스 움직임을 좀 이따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위치에서 잡고 풀어주세요. 바이셉스를 센터에 잡고 이 상태에서 올소고날 플레인으로 맞춰서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이제 환자의 손을 뒤쪽으로 익스텐션 시키면서 플레인을 맞춰주고, 익스텐션 시키면서 맞춰줍니다. 프레이즈 한번 해주시고요. 이 위치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서브스캐퓰라리스, 그 다음에 바이셉스, 그리고 로테이터 인터벌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요. 로테이터 인터벌을 지나고 나서 슈프라스피나투스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테이터 인터벌에서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 시크닝이나 그 다음에 로테이터 인터벌의 시크닝, 혹은 여기서 파우더 플러 한번 보여주세요. 파우더 플러. 지금은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지만 하이퍼바스큘라리티가 있었을 때 저희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쪽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로테이터 인터벌에서 저희가 하이퍼바스큘라리티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 스터디를 하는데요. 다이나믹 스터디를 할 때 저희가 아크로미온 레터럴을 만지고, 그 레터럴에서 프로브를 위치를 시킨 다음 젤 좀 더 주세요. 위치 시킨 다음 저희가 항상 다이나믹 스터디에서 두 개를 저 같은 경우에 보는데요. 첫 번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에이비덕션. 자, 프리즈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 플레인에서 보는 거는 지금 보이는 부분이 아크로미온, 그 다음에 이쪽이 슈프라스피나투스. 그래서 슈프라스피나투스에 임핀지먼트가 있으면은 벌살 사이드 테어가 생길 거고, 벌살 사이드 테어가 생길 때 이쪽에서 다이나믹 스터디를 하면은 인서션 부분까지 왔을 때 변화가 생기겠죠. 지금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끝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봤을 때는 테어가 없겠죠. 항상 다이나믹 스터디 할 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끝까지 못 보는 거고, 인설션이 끝까지 다 들어갔나, GT가 들어갔죠. 지금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까지 임핀지먼트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슬라이드는 안 넣었는데요. 다이나믹 스터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뷰를 볼 때 왜 굳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잡고 있나, 이 상태에서 환자의 손을 잡고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킨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고 다시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서브스캐플라리스 텐던이 안쪽으로, 여기는 바이셉스니까 서브스캐플라리 인서션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까지 갔을 때 임핀지먼트 테스트 2 이제 해서 서브스캐플라리스 임핀지먼트가 있는지 혹은 서브코라코이드 벌사이가 문제가 있는지 저희 항상 끝까지 통과를 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뭐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꼭 해주시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초음파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인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과 그 다음에 그리고 너브 블락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프로즌 숄더에서 인젝션을 하는 이유는 프로즌 숄더가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정의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듯이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이기 때문에, 캡슐라이티스면은 병변이 캡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뭐 인젝션 하실 때 포스테리어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대부분 지금 포스테리어 하시잖아요. 안테리어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은 프로즌 숄더 때 안테리어로 인젝을 많이 합니다. 안테리어로 인젝을 하면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레터럴로 인젝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로테이터 인터벌 쪽으로 인젝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포스테리어는 다들 많이 아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아크로미온에서 포스테리어 쪽에 위치를 하고, 지금 같은 플레인이 맞겠죠? 자, 프리즈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플레인에서 저희가 휴머러스 헤드가 있고, 그리고 글레노이드, 레이브럼,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보통 인젝션을 하실 때 인트라티큘라 인젝션만 하세요? 아니면 뭐 서브아크로미온 인젝션을 하세요? 뭐 너브블락까지 다 하세요? 한 가지만 한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두 가지 하신다. 세 가지 하신다. 세 가지 하시는 분 계세요? 세 가지 어떻게 하시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아웃 오브 플레인을 합니다. 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칼리퍼가 항상 저는 위치를 인젝션 할 때 인젝션 포인트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해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하고요. 포지션을 대부분 인젝션을 하실 때 반대편 쪽에 손을 올리시잖아요. 저는 손을 안 올려요. 손을 안 올린 이유가 뒤쪽에 있는 벌사가 손을 올렸을 때 콜랩스가 되기 때문에 인젝션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많이 해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내려놓는 게 벌사 저희가 니드를 빼면서 인젝션을 할 때 훨씬 찾기가 쉽고, 저희가 먼저 인젝션을 하고 이렇게 니들이 뒤로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나왔잖아요. 델토이드랑 그 다음에 인프라스피나투스 이 사이, 이쪽에 지금 서브아크로미얼 벌사, 서브델토이드 벌사가 있는 데인데 이쪽에 인젝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됐을 때는 좀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벌사 스페이스를 좀 넓혀 놓는 방향으로 그 상태에서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들을 서브큐타니어스 티슈인데까지 뺀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이쪽에 스피노글레니드 로치까지 해가지고 이제 너브 블락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간단한 의문이 스피노글레노이드 노치까지만 하면은 슈프라스피나투스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인프라스피나투스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젝션을 했을 때 저희가 스피너 글래듈 너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 한 이 정도의 인젝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싹 붙여서 너치가 생성되는 바로 윗부분에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프로브를 제가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잘 나오는데 약간의 아나이소트로피를 만듭니다. 일부러. 니들을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찔러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브가 10+스피나토스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번에 3포인트 인젝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수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테리어에서 인젝하시는 분들 보는 플레인이, 자, 프리즈 한번 해주시고요. 뭐 제가 이제 다음 넘겨주시고요. 슬라이드. 지금 저 인터넷에서 딴 건데 저기서 이제 커브드로 했더라고요. 커브드로 하고 항상 인플레인 테크닉이랑 아웃플레인 테크닉이랑 인플레인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인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니들이 들어가는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가 페인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항상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럼 브라키얼 플렉서스 안 다칠까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브라키얼 플렉서스는 펙토랄리스 마이너랑 펙토랄리스 메이저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안쪽에 있어요. 전혀 다치지 않아요. 여기 위험한 구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테리어로 들어갔을 때. 안테리어도 굉장히 편한 거고, 환자 그냥 누워서 좀 무서워한다. 그냥 누워서 놓으세요. 괜찮아요. 누워서도 많이 놉니다. 옆으로 누워서 놓기도 하고, 초음파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에 안테리어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프리 한번 풀어주시고요. 다시 풀어주세요. 네. 지금 이 플레인으로 만듭니다. 프리즈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플레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이쪽으로 줍니다. 쭉 주사를 주고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이 됐잖아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바이셉스를 내가 좀 해결을 해주고 싶다. 주사를 주는데 환자가 계속 바이셉스를 아파한다. 들어가세요. 바이셉스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을 이쪽으로 주고 서브코라코이드 벌사 요 사이 있죠. 서브스케플라리스랑 그 다음에 코라코 히메랄 리가먼트 붙는 요 사이 공간에 주사를 줍니다. 서브코라코이드 벌사.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주사를 주면은 저희가 어데시브 캡슐라이티스 때 가장 많이 굳는 구조물인 첫 번째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이 해결이 되고, 두 번째 서브코라코이드 벌사까지 해결이 되면 대부분 RM이 많이 돌아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비전형적인 거랑 남들 안 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하시는 거. 네, 지금 슈프라 스케플라 너브블락이죠. 저 책에는 저게 이제 나와 있는 거에는 스케플라 스파인에서 평행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보인다. 아테리얼 펄세이션 보이죠 지금? 프리즈 한번 해주시고요. 보면은 바로 아테리얼 펄세이션 보이고 너브블락 하잖아요. 자, 여기 포인트가 스케플라 스파인의 하프에서 약간 안테리어. 그리고 요 플레인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이 테크닉을 주로 안 씁니다. 슈프라스케플라 너브블락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니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무섭잖아요. 렁 인저리 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요. 아테리얼 펄세이션이 이쪽 보이는 부분보다 살짝 뒤쪽으로 옵니다. 일부러. 그래서 노치에서 그냥 쭉 따라오죠. 일부러 좀 따라와서 지금같이 프리즈 한번 해주세요. 약간의 아나이소트로피를 만들고, 그리고 본으로 덮인 부분에 슈프라스케플라 너브블락을 일부러 그쪽으로 합니다. 그때는 아터리도 다 지나갔고 위험한 부분도 없고 롱 인저리도 안 주고 바로 본 컨택하고 주세요. 훨씬 더 저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너브블락을 하게 됩니다. 뭐 엑실라리 너브블락을 가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아까 뭐 잘 설명해 주셨듯이 델토이드 쪽으로 벌사가 쭉 내려가는 사진 아까 MRI에서 보셨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대부분 서브아크로미얼 벌사 인젝션을 하고, 그 벌사에 인젝션 된 게 퍼지도록 잠깐 잡아주세요. 환자 인젝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젝션 하고 나서 좋아졌어요? 괜찮았어요? 이게 아니라 인젝션을 하고 나서 환자 팔을 움직여서 약이 잘 퍼지도록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이 퍼졌을 때도 여기 아프다. 그럼 그때 너브블락을 하시든지 다른 걸 하시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게요. 이제 제가 지금 말을 했던 게 아까 아터리를 보는 거고,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아터리를 저는 이제 안 보는 방법을 약간의 아나이스트로피를 만들고 안전한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자면 아까 봤던 건데요. 그대로 가서 좀 너브블락 하는 게 내가 좀 무섭다,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프리즈 한번 해주세요.
스피노글레노이드 노치에서 아까 말을 한 대로 인젝션은 뭐 어디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너브블락이 좀 하고 싶다, 무섭다. 그러면 이 뷰에서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를 풀어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뭐 빠질 데가 없어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어디로 넣든지 간에 다 본이거든요. 다 본이기 때문에 주사를 줄 때 어느 곳으로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사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